블록체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재단. 이더리움 재단, 솔라나 재단, 카르다노 재단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단이라는 건 정확히 뭐고 왜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까요? 또 왜 하필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에 본부를 두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초창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사실 창업자 개인이나 작은 팀이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가 중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고 ICO로 수천억 원대 자금이 모이다 보니 이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개인이나 회사에 맡기면 사익 추구라는 의심을 받기 쉽고 규제 리스크도 커지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재단입니다. 그럼 재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블록체인 개발에 돈을 씁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여러 개발팀을 동시에 지원해서 한 팀에만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또 차세대 기술인 영지식 증명 같은 연구에 큰 자금을 투자하죠. 솔라나 재단은 해커톤과 보조금을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활동입니다. 재단은 개발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만들고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데프콘 같은 대규모 개발자 컨퍼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재단이 네트워크를 직접 지배하진 않지만 세계 각지에 있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정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법률과 대외 협력 창구입니다. 상표권을 재단이 보유하거나 정부,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재단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카르다노 재단은 실제로 각국 규제기관과 소통하면서 블록체인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넷을 운영하거나 보안 감사를 지원하면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정리하면 재단은 돈만 쥐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생태계의 이모저모를 챙기는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블록체인 재단들은 스위스 주크, 이른바 크립토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위스는 재단법이 명확하고 ICO를 기부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전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도시로 불리는 주크는 법인세율이 약 11% 수준으로 낮아서 매력적이었죠. 실제로 이더리움 재단도 2014년 주크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비탈릭 부테린과 창업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검토했지만 결국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이 있는 스위스를 택했습니다. 솔라나 재단과 카르다노 재단도 같은 이유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적인 이미지까지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이 된 겁니다. 싱가포르 역시 주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가 없고 규제 환경도 비교적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시아 프로젝트들이 많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코인 재단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테라 루나도 한때 싱가포르에 재단을 두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케이맨 제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세금이 없는 지역이라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자주 거점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이 재단과 앱토스 재단이 케이맨 제도를 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들의 재단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재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2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재단이라는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알리고 개발자를 지원하고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이 단체가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부 운영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사진의 문제가 불거졌고 재정이 바닥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 중에는 거래소 해킹 사태로 유명한 마운트곡스 CEO 같은 논란 많은 인물도 있었고 결국 내부자가 재단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을 내보내고 재단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금의 비트코인 개발은 재단이 아니라 기업, 개별 스폰서십, 커뮤니티가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4년 스위스 주크에 이더리움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더리움을 공공재로 키운다는 목표로 개발팀과 연구자, 커뮤니티의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죠. 그런데 2016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더 다오 해킹 사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가 탈취되면서 커뮤니티가 갈라졌습니다. 해킹을 되돌리기 위해 하드포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코드에 충실할 것인가. 결국 다수는 하드포크를 선택했고 지금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때 재단은 결정을 강제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합의 과정을 지원했을 뿐이었죠. 솔라나 재단도 스위스 주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탈중앙화, 보안, 그리고 생태계 확장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해커톤, 검증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네트워크가 몇 차례 멈췄습니다. 17시간 가까이 멈춘 적도 있었죠. 결국 재단과 검증자들이 협력해 네트워크를 재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 중앙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카르다노 재단 역시 스위스 주크에 있습니다. 이 재단은 커뮤니티, 교육, 생태계 확장을 담당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은 IOHK, 사업 개발은 이멀고가 맡고 세 축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2018년에는 재단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재단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커졌고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과 파트너사가 공개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회장이 사임하고 임시 이사회로 교체되면서 겨우 수습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2017년 ICO 전면 금지부터 시작했습니다. ICO, 즉 코인을 발행하고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이벤트인데 쉽게 말하면 코인판 기업 공개, IPO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이버 라인의 링크 같은 토큰도 싱가포르 등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이 민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같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미국처럼 민간이 자유롭게 만들도록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민간이 그 안에서 참여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죠.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처럼 민간 기업이 국내에 재단을 세워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관련 재단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디지털 자산 사용자 보호 재단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폐업한 거래소에 묶인 사용자 자산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록체인 재단은 프로젝트의 장기 생존을 책임지는 엔진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면 생태계가 번창하지만 운영이 부실하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명확한 제도와 중립적인 국가 이미지를 내세워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유명한 두바이 역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차지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도 언젠가는 민간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재단을 세우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